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신문에서 경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한 주간 중요했던 경제 소식들을 신문으로 만나보는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선 관세 공포의 급락세에 이어지나 CPI 발표 어닝 시즌이라는 기사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오는 9일 개장 전에 델타항공이 실적을 공개하는 데 이어서 개장 전에는 JP모건과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등의 금융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더불어 9일에는 지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물론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에 연준 위원들의 FOMC 발언 내용이긴 하지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깊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에 나오는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주목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 구성 요소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시켰는데요. 이렇게 한 주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일정들이 발표되는 만큼 뉴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시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트럼프 시위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증시 3대 지수가 정말 바닥도 없이 곤두박질 치면서 미국 시민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핸즈오프 손 떼라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50개 주 1,200개소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단 증시 하락 때문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연방 공무원 감원이라든지 낙태 금지, 그리고 성소수자 보호를 없애는 등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런 정책에 반대했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애틀 시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스페이스 니들 첨탑 아래에서도 시위가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230만 명이 관람을 했고 하루에만 거의 2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방문하는 미국 관광지 여러분들께서도 미국의 여론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골프장에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 가든슨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도 정말 수백 명이 참석을 해서 골프장 도로에 도열한 채 지나가는 차들에게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경적을 울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임 후 단기간에 엄청난 시위 세력이 폭발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 안전자산이었던 금값마저 등을 돌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금값의 하락세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일명 러쉬 투 캐시라고 하죠. 안전자산인 금까지 팔면서 그때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재해의 속성이 있는 금속의 하락세는 더 컸습니다. 은과 구리가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은과 구리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세 전망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바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독일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베어마켓, 즉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독일에서는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례 없는 위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면 소식이 안 좋은데요. 죽음의 차트라고 불리는 미국 증시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P 500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번째 폭락을 겪었다는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때때로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고 SNS에 쓴 것처럼 관세와 관련해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충격은 고스란히 아시아와 유럽 증시로 옮겨 붙으면서요, 일제히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휴일로 증시가 열리지 않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국가들만 겨우 살아남았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충격파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의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